서울의 소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명품 선물 받는 몰카 영상. 제보자가 몰래 영상을 찍었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덮일 수가 없습니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를 방문을 합니다. 자, 9월 13일이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죠. 5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때는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살 때, 이때 출퇴근할 때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났느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9월 13일에 최재형 목사가 촬영을 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경호원들이 먼저 보안 검색을 합니다. 휴대폰은 수거함에 두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물건 다 내려주시고 가방 죄송하지만 한 번만 안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안 검색을 한 후에 김건희를 만납니다. 김건희가 아이고 이번에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자,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선물을 줍니다. 최재형 목사가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러자 김건희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자꾸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하하하. 아유 자꾸 이런 거 안에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라. 이러면서 결정적인 장면이 찍힙니다. 디올 쇼핑백 그리고 뭐 좀 비싸다는 노란 휴지. 9월 5일에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에서 이걸 사요. 그리고 이거 산 것도 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레이디 디올 파우치 클라우드 블루 컬러 제품입니다. 300만원짜리 이거를 영수증까지 딱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 받았죠.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그러나 결과는 이제 그걸 거뒀다는 게 그게 참 문제인 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와 이 디올백 300만원 명품 선물을 준 거면 김영란법 위반이냐? 예, 김영란법 위반이 맞습니다. 맞고요. 자, 몰카 촬영은 어떻게 한 거냐? 얘기가 또 들어가는데 그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명품 선물이 또 있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30년간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북한에도 방문을 했었고 전태일실록을 책을 쓰기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분은 빨갱이의 공작이다. 뭐 이렇게 몰고 가는 시나리오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죠. 윤석열이 공약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선제타격 이런 아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언급하는 걸 보고 내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카톡이 하나 또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힘도 너무 싫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심해요. 전 자유한국당이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일반 국민들도 똑같아요. 지금 국힘이 너무 싫지만 민주당이 더 싫은 거죠. 자,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싫어했다. 윤석열은 자기도 국민의힘 싫어한다. 자기가 들어와서 다 바꿀 거다. 쥐약 먹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그냥 두 부부가 국민의힘을 오지게 싫어한다는 게 다 뽀록이 났죠. 예. 둘의 인연이 있습니다. 양평이 고향이에요. 도와주세요. 억울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보안 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 아버지가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뭐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희 아버님 잘 아시니까 아버님이 양평에서 우리 아빠가 약국도 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선대 아버지 때에 뭔가 인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걸로 보이죠. 자, 이렇게 명품을 선물을 해주니 김건희는 또 답례를 합니다. 최 목사를 외빈 만찬에 초대를 했는데 이 만찬이요 정재계 인사 150명만 초청한, 보면 최태원 회장 보이고 안철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부른 외빈 만찬, 여기에 목사를 초대를 합니다. 명품을 선물한 값을 치렀죠. 자, 목사가 윤석열하고 악수도 하고 김건희도 사진 찍고 이재용하고도 사진을 찍고 구광모하고도 사진을 찍고 한덕수랑도 사진을 찍고 뭐 이럽니다. 명품 선물한 값은 치른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준석하고도 사진을 찍고 막 이러는데 뒤에 정용진도 보이고 막 이러죠. 6월 20일에 김건희 여사를 첫 방문한 적이 있어요. 디올백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마찬가지로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샤넬을 선물했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샤넬을 선물했습니다. 축하 의미로도 드리고 싶었고, 과연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지금까지 내용으로 좀 보면요, 이분이 김건희와의 그 아버지 때 친분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여를 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노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샤넬 향수인가요? 이거 28만 원짜리에 플러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화장품 150만 원짜리 화장품 합쳐서 한 170, 180만 원 가까이 선물을 들고 가서 만납니다. 6월 3일에 샤넬 향수를 사고 6월 13일에 샤넬 화장품까지 구입을 합니다. 향수는 좀 약할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샤넬 선물을 했을 때 김건희가 포장 뜯고 선물을 확인했다. 이런 걸 왜 사왔냐고 하면서 또 그런 인사치레로 좋아하죠. 좋아하고 비서 한 명 불러서 비서 보고 끌러보라고도 했고 바로 즉석에서 내용물을 끌러봤죠. 화장품 그렇게 확인을 했고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선물 전달 과정 이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샤넬 사진을 보내요. 평범한 만남 인사고 말씀하신 대로 티타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요란하게 떠벌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샤넬 사진을 보냈더니 김건희가 이번 주일은 뭐 너무 꽉 차 있고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보면은 카톡을 보내자마자 바로 답을 합니다. 샤넬백을 보내서 카톡을 보내니까 바로 답을 해요. 그래서 티타임을 잡습니다. 월요일 2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디올 이렇게 해서 보내요. 이걸 보냈더니 이때는 비서가 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이 명품 선물을 받는 걸 비서들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비서랑 약속을 잡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 그런데 일반 서민적인 선물도 사진을 보냈다. 예, 비건으로 제작된 흰색 가방이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내고요. 흰색 고급 다운 점퍼예요. 오리털인데 뭉게구름처럼 부드러워요. 이런 것도 보내고요. 스카프인데 마스크도 몇 개 나온 건데 스카프, 마스크가 콜라보입니다. 이런 것도 보냈어요. 답이 안 옵니다. 답이 안 와. 수수한 옷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명품 외에도 일반적인 서민용 의류나 이런 소지품들을 선물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래서 보냈지만 대답이 없더라. 자, 수목금 중에 잠시라도 뵐게요. 네 대답하고 그 다음에는 응답이 없더라. 낮에 잠시 들려도 되죠? 대안책도 말씀드릴게요. 꼭 경청해 주세요.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거에 뭔가 본인이 자리를 좀 차지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여사님 많이 바쁘시죠? 답이 없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베이비박스 여기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여사께서 입양하시는 건 어떨까요? 대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까였겠죠. 답이 없어.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중고로 팔았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쓸 법한 선물들은 전부 다 팔아버렸다. 서민용 의류 구입해서 사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명품을 선호하는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번은 한 30만 원짜리 고급 양주를 코바나 컨텐츠에 놔두고 오기도 했는데 연락 없었고요. 100일 기념 약주와 램프는 받으셨나요? 답 없습니다. 이런 걸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말을 겁니다. 뉴스 들어보니 휴가 가시네요. 티타임이나 간단한 특강 가능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장기 기증한 군인 유족 만난 거 참으로 잘하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디오를 들고 사진을 보냈더니 약속을 잡아주더라. 명품 준비된 2차례만 만나주더라 이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한테만 명품 선물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들어왔을까? 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몰카를 촬영을 했을까? 시계. 몰카가 되는 시계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아주 계획된 그런 거였죠.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이 목사님이 김건희와 이제 양평 인연 이걸로 그리고 명품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잘못돼서 뭔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명품이 아니면 안 만나주고 이걸 보면서 아 얘네들 안 되겠구나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명품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치를 사서 사진 보내고 두 번째 만남을 가질 때 이걸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개입이 돼 있다. 그건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또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빨갱이의 소행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함정수사, 몰카, 불법 이런 쪽으로 프레이밍 할 겁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이다. 불법 출금 이 프레임을 씌웠던 것처럼 촬영 자체가 불법이었고 불법은 나쁜 거고 목사가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만 안 돼요. 이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의 마누라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은 맞아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시키려면 이게 뇌물인 것을 입증해야 돼. 윤석열이 이 선물로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법적인 문제로 가면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촬영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함정수사냐 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건 자체가 그냥 폭발적인 겁니다. 법적으로 이 법꾸라지들이 막 빠져나갈 국리를 지금 하고 있을 건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영부인 시절에 명품을 받았어. 받았으면 바로 건네주거나 돌려준 게 아니라 받았어요. 이것만으로도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의힘 마귀 같다. 이렇게 싫어한다. 막 얘기도 했죠. 공천 갈등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버린다. 이거예요. 김건희 특검 거부권했다가 착살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면요.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아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매불쇼 안 다뤘어요. 왜 안 다뤘냐면 이거 지금 좀 훑어봐야 돼요. 목사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데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발 담갔다가는 지금 뭐 인용 보도한 데들 전부 다 막 벌금 때리고 과태료 물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훑어볼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이건 그냥 받은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 버린다. 변희재 대표 말로는 이혼시킨다. 윤석열이랑 김건희를 이혼시킨다라는 말도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언론이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몸살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몸살이는 언론에 대해서 막 짜증나고 이러겠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도 무서울 거 아니야. 어쨌든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이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부터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최재형 목사의 이 몰래카메라, 이 계획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되니까 다른 언론들이 이거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만 받았겠느냐. 훨씬 더 비싼 거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온다 이걸 알고 나서는 야 이거 레임덕이구나 생각했거든요. 한 자리 누군가 주기로 했는데 못 받아서 이거 터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선물을 던졌어. 그리고 그걸 찍었어. 김건희는 얼마나 짜증이 날까. 지금 미칠 거예요. 김건희한테 300만 원짜리 백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란 말이죠. 100만 원짜리 뭐 180만 원짜리 향수 화장품 이거는 김건희한테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이 난리가
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나한테는 이거 명품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김건희의 몰락. 김건희가 몰락하면 어떻게 된다? 윤석열도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 능구렁이 같은 정치인들은요, 계산하느라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줄 서야 되지? 언제 터트려야 되지? 그 사람들도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뻥뻥뻥 터져 나오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기대가 됩니다. 탄핵 됩니다.